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데이터 입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배울 때 데이터가 좀 있어야 그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가 너무 없으면 우리가 그 SQL문 같은 거를 테스트해 볼 때 굉장히 이게 정말 결과가 맞는지 또는 어떤 효율이 얼마나 괜찮은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데이터를 오늘 입력을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스터디 DB에 넣고 그거를 한번 데이터를 넣어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조작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 순서를 대충 말씀드리면 일단 관리 도구를 실행하고요. 지난주에 만들었던 스터디 데이터베이스를 확인을 하고 혹시 안 만드신 분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임의로 만들었던 테이블은 일단 삭제를 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기상청 기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해볼 것입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함께 따라가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올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헷갈리는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기 기능도 참고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난주에 했던 그 스터디 데이터베이스 생성된 것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컴퓨터에 이 관리 도구가 있으니까 관리 도구를 실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설치했던 이 관리 도구를 실행해 주세요.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고요. 이 아이콘을 찾기 어렵다면 SSMS라고 치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되도록이면 시작 메뉴에다가 시작 메뉴에 추가를 해서 사용하면 편리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저는 지금 삭제가 됐네요. 제가 뭐 테스트한다고 뺀 모양인데, 만약에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록 잠깐만요. 어디 보자. 한양키가 됐다. 로컬호스트에 SQL 익스프레스, 아마 이렇게 치면은 들어갈 겁니다. 전 스터디 DB가 그대로 있네요. 여러분들도 스터디 DB가 없으면 스터디 DB라고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드세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요. 혹시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은 그 전에 있던 스터디 내용을 좀 보시고요. 일단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과정은 설치 과정은 복잡하니까 이 만드는 과정부터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건 엔진입니다. 엔진 밑에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있는데, 만약에 스터디가 없으면 새 데이터베이스를 눌러서 여기에서 스터디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되죠. 저는 이제 스터디2라고 해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면 이렇게 스터디2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스터디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스터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밑으로 테이블을 열어봤을 때 혹시 연습으로 만들었던 테이블이 있다면 삭제를 해주세요. 그냥 데이터베이스 밑에 테이블 밑에 있는 이 테이블 이름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삭제를 해도 되고요.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다들 하셨을 거라 보고 이제 기상청에 가서 기온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스터디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가져오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관리 도구는 내려놓고요. 인터넷 브라우저를 키셔서
data.kma.go.kr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data.kma.go.kr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기후 통계 분석이라는 곳에 통계 분석의 기온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1단위 데이터로 해서 어제부터 오늘만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린 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달력 안 쓰고 직접 쳐도 됩니다. 2000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지점은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임의로 하셔도 됩니다. 검색을 하면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옆에 있는 CSV를 클릭해서 이렇게 CSV 파일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 다운로드 하신 분 알려주세요. 못 하신 분들도 알려주세요. 혹시 안 되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일단 한 걸로 알고요.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줌에다가 파일을 올릴 수 있나요 혹시? 파일도 올릴 수 있네요. 제가 파일도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이 파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고요. 제가 이 파일을 우리 줌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예, 방금 다운로드된 파일을 줌에도 올려드렸으니까 혹시 다운로드 못 받으신 분들은 거기서 그걸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된 파일을 열어서 편집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CSV 파일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열면 엑셀이 실행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엑셀에서 하면 안 되고요. 이 파일의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장을 사용하겠습니다. 윈도우 메모장을 여시고요. 메모장 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파일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편집을 누르면 메모장이 뜨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는 메모장이라고 치시면 시작 메뉴에서 메모장이라고 치시면 메모장이 실행이 될 겁니다. 메모장 하면 메모장이 나오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노트패드라고 영어로 칩니다. 그러면 메모장이 실행이 되거든요. 아이고. 여하튼 메모장을 실행한 다음에 열기를 직접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메모장에 올려도 됩니다. 메모장에서 내용을 확인해 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면 지금 위에 타이틀이 있고 중간에 데이터들이 있는데 지금 데이터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맨 앞에 탭 문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건 공백이 아니라 탭이에요. 공백이었으면 이렇게 커서가 중간을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는 중간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건 탭이에요. 탭 문자. 탭이죠. 이 탭을 모두 다 지워야 됩니다. 현재 지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타이틀은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것들 다 삭제하고요. 중간에 이 빈줄도 삭제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특수기호도 남아있어서 좋을 게 없습니다. 일단 특수기호도 삭제하고요. 그리고 맨 아래 가보시면 이 파일의 맨 끝에 또 필요 없는 이런 빈 줄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 끝에 세 줄이 빈 줄이 있는데 이것도 삭제하십시오. 모두 다 삭제하고, 그러면 네, 더 이상 커서가 뒤로 안 넘어가죠. 뒤에 있는 거 삭제했고, 맨 앞에 있는 필요 없는 내용도 삭제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탭을 삭제해야 됩니다. 탭 삭제 방법은 일단 이 탭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복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편집에서 바꾸기를 눌러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바꿀 내용은 이제 없는 상태로 모두 바꾸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바꾸기를 하고 창은 닫아주세요. 그러면 현재 제 화면처럼 이 열 이름만 있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탭 같은 거 없이 내용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도 필요 없는 내용 없이 내용만 가득하게 되죠.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거나 작성할 때 이 데이터 원본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료는 나중에 그거를 관리하기도 어렵고, 쉽게 말해서 잘못된 데이터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의 오류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단순한 텍스트 편집기 같은 걸로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네, 한 번만 다시 보여달라는 말씀이 계셨네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고요. 제가 이거 파일 이름 바꿔놓을게요. 이거는 이름을 기온, 템퍼, 레치오 해놓고, 아까 받는 것부터 다시 해볼까요? 다시 기상청에 들어가서 기후 통계 분석에서 기온 분석에 간 다음에 기간을 2000년으로 했습니다. 2000년 1월 1일로 2000년 1월 1일 맞나? 네, 맞네요. 200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해놓고 검색, 그리고 CSV 클릭. 그러면 파일이 다운로드가 받아집니다. 이 파일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있네요. 이 파일이고요. 이 파일을 편집할 건데 마우스 우클릭해서 편집을 했을 때 메모장이 뜰 수도 있고요. 메모장이 이렇게 안 뜬다면 직접 메모장을 실행해서, 메모장이 어디 있지? 직접 이렇게 찾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냥 영어로 노트패드라고 쳐도 메모장이 검색이 되고요. 윈도우 10 이상에서는요. 한글로 메모장이라고 쳐도 나옵니다. 메모장을 실행해서 이 파일을 여시는데, 물론 이렇게 열기에서 다운로드에 가서 이렇게 직접 클릭을 해서 열어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이 드래그 하는 걸 좋아해서 드래그해서 열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연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열 이름하고 실제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삭제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타이틀 다 지우고, 여기 있는 특수기호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빈 행 지우고, 맨 끝으로 가서 여기에 있는 필요 없는 것들도 다 지우고, 그리고 지금 데이터 맨 앞에 보면은 이렇게 탭 문자가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스페이스가 아니고 탭이에요.
이 탭 문자를 삭제해야 되는데 탭 문자를 이 바꾸기에서 입력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복사를 일단 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편집에 바꾸기에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그리고 바꿀 내용은 없는 걸로 두고 모두 바꾸기 하면 탭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신 걸로 알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우리가 편집한 이 CSV 파일을 테이블로 가져오겠습니다. 방법은 일단 관리 도구를 키시고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 스터디란 이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태스크 메뉴로 들어가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까지도 다들 하셨나요? 데이터 가져오기 메뉴로 들어가셨나요? 네, 데이터 가져오기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첫 화면에서 그냥 넥스트 하시고 데이터 원본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어디에서 가져올 것이냐를 지정하는 건데요. 마우스로 데이터 원본을 플랫 파일 소스를 선택하세요. 혹시 한글로 나온다면 그냥 플랫 파일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플랫 파일 소스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CSV나 텍스트 파일 같은 단순한 파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플랫 파일 소스를 지정하고 파일 이름에 찾아보기를 하셔서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그 파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CSV 모든 파일 상관없고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열기 하시면 자동으로 이 언어 같은 것들은 알아서 찾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텍스트 한정자가 뭐냐면 간혹 가다 보면 데이터에 이 텍스트를 이 따옴표로 지정된 경우, 따옴표로 묶여 있는 경우는 여기다 따옴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따옴표는 빼고 그 데이터에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따옴표가 없이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잠깐 열어볼게요. 여기에 어디에도 따옴표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런데 따옴표가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게 텍스트 한정자라는 겁니다. 이게 따옴표가. 그런 경우에는 여기 텍스트 한정자에 따옴표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따옴표를 한 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따옴표가 없으니까 그냥 비워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형식에 보시면 구분 기호로 분리됨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데이터에 지금 데이터가 콤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된 기호가 있는 거죠. 간혹가다 어떤 데이터는 구분 없이 그냥 이 세로 열만 맞춰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구분자가 아니라 고정 길이로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럴 때는 여기서 옵션에서 구분 기호가 아니라 고정 폭이겠죠. 우리는 지금 구분 기호, 그것도 이 콤마로 구분된 그런 파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또 더 보면은 그 다음에 열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 날짜, 지점, 평균 기온이라고 해서 이름을 달아줬습니다. 이 파일의 첫 번째 줄을 그 열 이름으로 인식을 해서 여기에 이름을 다 달아준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대충 100개 레코드의 행의 내용을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구분 기호는 우리는 쉼표죠. 만약에 쉼표가 아니라 탭이다. 그럼 탭으로 세로 막대 몇 가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없으면 직접 입력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쉼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는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하는 것보다 다음 페이지에서 하는 게 더 편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이거를 이 데이터를 어디에다 저장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실행한 아까 그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은 이
우리 관리 도구와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베이스에도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저장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엑셀로 한다. 그럼 정말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SQL 서버니까 마이크로소프트 OLEDB 프로바이더 4 SQL 서버를 선택해 주세요. 이게 가장 지금 편하거든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나머지들은 따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런데 가장 쉬운 건 이 마이크로소프트 OLEDB 프로바이더 4 SQL입니다. 이 순서는 컴퓨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서버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이 서버 이름이 아무것도 표시 안 돼 있다면 제 화면에 있는 이 내용 보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인증 방법은 윈도우즈 인증 그대로 쓰시고 데이터베이스는 스터디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스터디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새로 만들기를 해서 스터디 DB를 만들어도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원본 그리고 대상 표시가 됐는데 이 대상은 새로 만들어질 테이블 이름입니다.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핑 편집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오류도 많이 나고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다시 보여드리면 이 원본 테이블 뷰 선택해서 매핑 편집을 눌러서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매핑에 날짜는 문자열이다 로 돼 있고 지점은 문자열이다. 다 문자열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틸리티에서는 일단은 그냥 문자열로 가져와서 다른 걸로 변환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개입을 해야 돼요. 자동으로 되지 않거든요. 한번 데이터를 볼게요. 자, 날짜는 지금 완벽한 날짜 형식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날짜라는 개념보다는 문자열로 취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점은 장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숫자로만 표현됐기 때문에 이건 숫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평균 기온하고 최저 기온, 최고 기온은 다 소수점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소수점이 있는 숫자, 그러니까 플로트형으로 하겠습니다. 실수형이죠. 자, 지점은 클릭해서 이거를 INT로 찾아야 되는데요. INT 어디 있죠? 여기 있네. INT로 하겠습니다. 그 평균 기온은 플로트. 나머지 최저 기온도 플로트. F만 쳐도 나옵니다. 플로트. 그리고 지점은 인티저. 널 허용은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냥 체크한 상태로 두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중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다 진행한 걸로 알겠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고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다 이제 여기까지 정상이라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검토하라는 얘기고요. 뭐냐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거나 잘렸을 때 이거를 실패로 할 거냐, 무시하고 계속 진행할 거냐 이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중간에 데이터가 없어서 여기 0.3이 만약에 비어 있다. 이러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 0으로 넣어줄 수도 없고 안 넣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오류를 낼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무슨 이런 글자가 있다 이랬을 때 이 전체 작업을 실패를 시킬 거냐 아니면 이 행만 무시하고 계속 할 거냐를 선택하는 내용이 아까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실패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작업을 다시 하는 거죠. 다음 누르고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가 한번 나온 다음에 피니시 완료를 시키면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오류가 났네요. 무슨 오류인가요?
지금 최고 기온이 변환 중에 잘못됐다고 하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 기온이 왜 변환 중에 잘못됐는지. 최고 기온 저기 있고, 혹시 최고 기온에 잘못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가 잘못된 게 없는데 확인해 볼게요. 자, 날짜, 지점, 평균, 최저, 최고 다 맞고 끝까지 다 있고, 이럴 때는 다시 뒤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매핑 편집 다 맞고, 만약에 그 오류가 났을 경우 이걸 확인해 보세요. 스터디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에 새로 고침을 해서 만약에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가져오게 했을 때 오류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매핑 편집에서 대상 테이블을 삭제하고 다시 만들기를 하세요. 그래야 그 진행이 됩니다. 일단 왜 오류가 났는지 잠깐 확인을 해 볼게요. 데이터는 한 개도 안 들어와 있을 겁니다. 아마 행이 한 개라도 오류가 나면 이렇게 오류가 실패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그러면 어디서 오류인지 모르니까 제가 그 오류 발생 시 무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류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오류가 안 났네요. 아까 오류가 왜 났을까요? 아까 제가 글자 수정하고 이상하게 넣고 저장해서 그런가 보네요. 혹시 여기까지 진행되신 분 계신가요? 네, 오류 나신 분 계시고, 오류 안 나신 분 계신가요? 오류 없이 데이터 들어가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오류가 안 났다면은 새로 고침을 하셔야 표시가 됩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 새로 고침해야 나오는 거고요. 새로 고침을 하면 표시가 되고, 여기서 그 상위 1000개행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지. 지금 오류 나신 분은 어느 단계에서 오류가 났는지 한번 저처럼 아까 그 오류를 무시하도록 해서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랬을 때 오류가 안 난 행만큼은 일단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이 이미 만들어진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잠깐 기다려 보세요. 얼른 해볼게요. 플랫 파일 소스, 파일 선택, 대충 넘어가고, SQL 서버 선택, 그 다음에 매핑 편집에서 이 대상 테이블을 삭제하고 다시 만들기를 체크하세요. 그러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니면 아예 여기서 테이블 이름을 새로 만드는 방법이 있죠. 여기에 있는 테이블 이름을 바꾸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바꾸고 매핑 확인하고, 그리고 미리 보기 한번 보시고, 다음 저도 지금 오류 났네요. 11개 오류. 토탈 9개 썼어요. 이건 뭔 소리지? 어쨌든 저도 이렇게 오류 났잖아요. 뒤로 가서
뒤로 가서 매핑 편집에서 대상 테이블을 삭제하고 다시 만들기. 그리고 확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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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실패로 안 하고 무시로 하겠습니다. 네, 됐죠? 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데이터가 들어간 다음에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새로 고침 하시고요. 테이블에서도 새로 고침 해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나올 겁니다. 우리가 아마 넣어놓은 방금 입력한 그 테이블 이름은 저처럼 뭐 TA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이거를 좀 알아보기 쉽게 테이블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으로 이름 바꾸기를 하신 다음에 이름을 짧게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한글로 온도라고 할까요? 네, 온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죠? 이 온도라고 한 이 테이블이 있고 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1000개행 선택 하면 이 1000개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1000개만 표시가 됩니다. 상위 1000개예요. 여기 쿼리의 내용에 보면 탑 1000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삭제해보세요. 삭제하고 저처럼 제가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창 크기 어떻게 키우지? 폰트 편집기 어디서 하는 거지? 여기 있다. 좀 키울게요. 자, 셀렉트 다음에 원래 다시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상위 1000개행 선택하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탑 1000을 지우고 쿼리를 실행하세요. F4키 눌러도 됩니다. 실행하시면 여기 화면에 8401개 행이 떴습니다. 이렇게 8000개까지 나왔죠. 8400개. 자, 이 내용을 만약에 엑셀 파일이나 CSV로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 결과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결과 저장을 하면 이렇게 CSV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복사를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여기서 글머리 포함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날짜 지점 평균 기온 이 내용까지 복사가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엑셀에 들어가서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엑셀 뭐지? 잠깐만요. 엑셀 뭐냐? 이거였나? 여기 있다. 여기는 엑셀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웹에서 돌아간 엑셀로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어디? 여기 있다. 보시면 이렇게 총 8401개가 들어갔죠. 첫 번째 행위 일행 제목이니까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를 여기 입력하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했던 내용은 대량의 데이터를 넣는 경우고 소량의 데이터를 넣을 경우에는 그냥 복사해서 붙이기가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테이블과 같은 형식의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 건데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테이블과 똑같은 형식의 테이블 하나 더 만들고 싶으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테이블 스크립팅에서 크리에이트 새 편집기 창을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써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내용입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온도,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열 이름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온도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걸 이름을 바꿔서 실행하면 똑같이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온도가 아니라 온도 2라고 해서 온도 2로 만들어 놓고 그냥 실행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명령이 완료됐다고 나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새로 고침 해야 돼요. 테이블에서 새로 고침 하면 온도 2가 만들어졌죠. 온도 2에 상위 1000개 행 선택을 해보면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만 하고 내용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만든 온도 테이블처럼 온도 2에 데이터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넣는 방법은 이번에는 직접 치는 거하고 그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온도 2에서 한 다음에 200개 행 편집을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뜹니다. 여기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평균 10도, 마이너스 5도, 12.1도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엑셀에서 가져오겠다 그러면 엑셀에 가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예를 들어 16개 복사 영역을 복사한 다음에 와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여기서 붙여넣기 하면은 이 그 데이터 한 개에 모두 다 붙여넣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마우스를 여기서 클릭을 해서 이 행을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프로그램이 여러 행을 붙이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엑셀이요? 엑셀을 실행 안 했으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가는 것부터 보여드리면 마우스 우클릭 상위 1000개 선택 또는 다 필요하다면 여기 탑 이 부분을 지우고 이렇게 선택 커리가 있는 상태에서 실행을 하시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체 행이 다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우클릭, 복사, 머리글 포함 그리고 엑셀에 가서 제가 시트를 하나 더 만들게요. 엑셀에 가서 붙여넣기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엑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필요한 만큼 데이터를 고르고 복사 그리고 관리 도구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행 편집을 들어가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 행이기 때문에 이 행 머리 표시 여기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느낌표는 뭐냐면 아직 저장이 안 돼 있다 내용입니다. 저장하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창을 끄든가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SQL 실행이라고 하시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들어갔죠? 여기까지 한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가져와 봤고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방법도 봤는데,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데이터라는 게,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작은 거 갖고 볼게요. 데이터가 모두 다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데이터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일부 빼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 01월 19일 데이터가 하필이면 데이터가 없었어요. 평균 기온, 최저 기온도 없고 최고 기온도 없는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습니다. 이날은. 그 다음에 2000년 20일에 데이터가 뭐 이렇게 뭐 말도 안 되게 들어갈 수도 있죠. 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이거는 화면에 지금 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혹시 지금 화면이 좀 작으신 분들은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화면 보이시죠? 자, 잘 보시면 다른 글자들은 똑바로 써 있는데 이 널이라는 글자는 비스듬하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에 미리 자료를 좀 만들어 왔는데요. 보시면 잠깐만요. 펜을 좀 꺼낼게요. 펜이 어디 있더라? 있다. 뭐지? 발표.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에도 지금 널이라는 게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널이라는 글자, 아까 널이라는 거, 이거는 이 데이터가 없다는 뜻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아니, 데이터가 없는 거죠.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입력을 안 한 거예요. 또는 삭제했거나 그런 걸 널이라고 하고, 널은 문자열이 비어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해놨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표현이 그 널은 널이고요.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널. 빈 문자열은 그 작은 따옴표가 하나가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한 개 그냥 아무 내용 없이 따옴표 따옴표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렇게. 이게 빈 문자열. 그러니까 문자열은 문자열인데 그냥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그 데이터가 들어갈 자리에 내용이 없다고 지정을 했으면 작은 따옴표 두 개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문자열이라도 들어가 있는 거고, 내용을 아예 지정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이건 비어있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입력 자체를 안 한 거. 그거는 널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 개념을 봤을 때 0이 있고, 데이터베이스에도 문자열로서의 0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데 이거는 뭐 인티저나 아까 인티저나 플로트형일 때 그 0은 숫자로 들어가고, 잠깐만요. 그리고 문자열로서의 0은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문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숫자로서 인티저나 플로트, 뭐 뉴머릭, 넘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때 0은 더하기 빼기가 되는 거예요. 뭐 플러스 1 하면 이거는 0에서 1로 변하는 거고, 플러스 2 하면 뭐 2가 나오겠죠. 문자열로서의 이 숫자, 문자열로서의 0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0 플러스 1 하면 0, 1이 돼요. 또는 문자열로서의 뭐 1 플러스 2 하면
3이 아니라 이거는 1, 2예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산술 연산이 되지 않고 붙이는 건 돼요. 당연히 빼기는 안 되죠. 뺄 대상이 없으니까 빼기는 안 되고 더하기가 아니라 이어 붙이는 거면 됩니다. 그래서 이 MS SQL 안에서도 이 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널은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널과 다른 연산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널 플러스 1 이런 거 안 됩니다. 오류입니다. 뭐 널 플러스 예를 들어 널이 지정되어 있는데 널 플러스 뭐 A 이것도 오류입니다. 프로그램으로서의 이제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이 자료를 좀 더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심히 봐야 될 내용은 요겁니다. 아까 뭐 그 인티저 같이 숫자로 지정된 거에서는 이건 숫자들이고, 그 다음에 문자열인 경우 지금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해서 널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지정되지 않은 것,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란색도 없고 널이라고 안 써 있는데 아무 내용도 없죠. 이거는 빈 문자열, 비어 있는 거죠. 물론 가끔은 이 공백이 있는 경우, 그냥 공백, 그런 경우도 표현이 안 됩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탭 문자도 당연히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프로그램적으로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서의 0이죠. 왜냐면 이 위에가 문자열이고 아마 이것도 문자열이었을 거니까요. 문자열로 지정하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서의 0.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그 공란이거나 아니면 그 내용이 없는 이 빈 문자열이었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클리어. 오케이. 어떤 거다? 그래서 널 이제 개념을 좀 보면 알면 그 데이터베이스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만약에 널인데 따옴표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널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문자열로서의 널이에요. 문자열 한정제 안에 들어있으니까 널이라는 문자열입니다. 진짜로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글자예요. 글자고, 그 다음에 널이라고 표현했으면 이거는 지정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통 메모리 번지수를 지정할 때 0을 넣으면 이거는 미지정 상태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도 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널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우리 MS SQL 서버에서의 널과 C 언어에서 흔히 말하는 널은 같은 거다 보시면 되고, 자바에서는 소문자로 널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가 C 언어 쪽이나 이런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보면은 널 문자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MS SQL에서의 널과는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꺽쇠 역슬래시 그 다음에 0이라고 돼 있는 경우 보통 이거를 널이라고 부르는데 C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보면은요, 이거는 단지 문자열의 끝을 지정하기 위한 거지 우리 MS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의 널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무슨 얘기냐면 메모리에 문자열이 들어있을 때 만약에 헬로라는 말이 들어있다 그러면 헬로의 아스키 코드, 실제 코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리에 들어가죠. 이거는 각각 헬로를 뜻합니다. 이거 같은 거예요. 아래는 그 헥사 코드로서의 표현이고 이거는 글로서의 그 문자로서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쉽게 말해서 0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숫자로서의 0. 숫자가 0이 들어있으면 이거는 끝이다. 이 헬로는 여기까지가 헬로고 이 뒤로는 내용이 없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문자열을 취급할 때 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그 우리가 읽을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데이터로서의 0이 들어있는 경우 요거는 프린트했을 때 표현될 수가 없고요. 내부적으로 이 문자열의 끝을 표시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 헬로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프린트 헬로 했는데 프린트 다음에 헬로 다음에 계속 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들이. 왜냐면 끝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끝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문자가 널 문자고, 가끔은 이 다른 언어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자열의 길이를 지정한 경우, 헬로는 5글자니까 다섯 글자다. 이 문장은 5글자다. 그래서 5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실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는 널 문자가 필요가 없죠. 단지 그래서 이 기호, 그 널 문자라는 거는 문자열의 끝을 알려주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이것과 우리의 그 DBS의 널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위에 있는 방식으로 문자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있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요. 이런 방식으로. 그 길이를 미리 저장해 놓고 뒤에 내용을 넣는 방식으로 주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방식은 이 메모리를 관리하기도 어렵고, 만약에 뒤에 글자를 추가한다 그러면, 뒤에 글자를 추가하려면 여기서부터 다 체크해 봐야 돼요. 어디에가 문자의 끝인가. 봤더니 여기 끝이네? 그러면 헬로 다음에 뭐 느낌표 하나 붙인다. 그러면은 여기다 느낌표를 넣고 뭐 코드 넣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0을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취급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속도가 느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 오라고 써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5칸 넘어가서 여기다 느낌표 적고 이걸 플러스 하나 증가시켜서 6으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훨씬 빠르죠. 이런 방식으로 취급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널 문자에 대한 개념은 이제 익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제 뭔가 우리 관리 도구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에서 우클릭하게 되면 태스크에 데이터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보내기 기능은 사용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일단 데이터 원본 선택부터 하라고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내보낼 데이터는 요거 아니면 요건데 그 서버 이름부터 지정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기능은 되도록이면은 안 쓰는 게 낫고요. 쓸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는 굳이 쓰지 마시고요. 태스크에 이 내보내기는 쓰지 마시고 가져오기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랫 파일 가져오기 기능이 있는데, 여기 그냥 보면은 마치 그 아까 CSV 파일 가져오는 거랑 유사하게 생겼는데 이게 버그가 많아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일단 컬럼 이름도 못 가져오고, 이것도 가져오면은 저기 한글로 된 내용은 막 깨지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능 쓰지 마시고요.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태스크에 데이터 가져오기 또는 아까 했던 붙여넣기,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기능은 굉장히 좀 느리거든요. 감안해서 쓰셔야 됩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아까 봤던, 연습했던 이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형변환 문제가 많아서 이제 문자열로 가져와서 형변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해드릴 테니까 이것은 나중에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유튜브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온도 테이블을 가져왔는데, 제가 자료를 임의로 좀 바꿔볼게요. 약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위에 몇 개 행만 가지고 할 텐데 몇 개를 빼볼게요. 데이터를 빼서 일부러 오류사항을 만들 겁니다. 중간중간 데이터가 빠집니다. 그리고 어디는 말도 안 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물음표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파일 이름을 에러라고 해서 저장해 놓겠습니다. 자, 이 에러 파일을 가져올 때 오류를 일부러 만들어서 이거를 좀 잘
오류를 피해서 쓰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스크에 데이터 가져오기, 아까와 비슷하게 진행합니다. 아까 방금 저장했던 에러 파일을 열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여기저기 빠져 있죠. 여기 물음표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지정하고, 자, 매핑 편집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날짜는 똑같이 아까처럼 문자열, 지점은 인티저, 그리고 평균 기온 플로트, 최저 기온 플로트, 최고 기온 플로트. 이렇게 하면 이건 100% 오류가 납니다. 해볼게요. 다음, 그냥 만약에 오류 나면 무조건 실패를 하겠습니다. 자, 오류가 났죠?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러 테이블에 내용을 보면 당연히 없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거냐면 데이터를 봤더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를 봤더니 빠진 게 있다. 빠진 거를 0으로 처리하지 않고 빠진 거를 나중에 널로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매핑에서 여기만 보면은 없으면 널로 채워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요. 이 프로그램이 좀 약간 기능이 좀 안 좋습니다. 일단은 다 문자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가변 길이 문자열이라는 뜻인데 여하튼 문자열입니다. 최대 길이 50자짜리 문자열로 해서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맞다. 테이블이 있죠, 이미. 테이블 삭제하고 다시 만들겠습니다. 왜 오류가 나지? 자, 데이터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내용이 없어서 그런가? 잠깐만요. 일단 가져와 줬고요. 내용 볼게요. 자, 왔는데 자, 일단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지금 그 비어 있는 곳은 그때 비어 있고 물음표도 왔는데 자, 여기서 이거는 이제 널이죠. 희한해요, 이거. 하여튼 이 툴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여기는 널이고 여기는 값이 오류가 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형 변환을 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거지로 가져온 이 테이블의 문제는 뭐냐면 디자인을 보면 문자열이에요. 원래는 이거는 그 실수형이어야 되는데 따라서 실수형으로 해서 새로 이것들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평균 기온 2는 아이고 뭐야 이거 한글 어떻게 바꾸지? 플로트 평균 기온 2 그다음에 최저 2도 플로트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일단 만들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선택해 보면 자 여기 다 이제 비어 있죠.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이 비어 있지 않는 것만 복사해서 넣으면은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비어 있는 건 널로 남고 이 데이터가 있는 것만
쓴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이제 곧 다다음 주면 이제 시작할 그 쿼리문을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업데이트 쿼리로 지금 에러라는 테이블에 평균 기온 2는 이건 이렇게 해도 됩니다. 2는 평균 기온이다. 언제냐면 평균 기온이 빈 문자열이 아니고 and 여기 물음표 있죠? 물음표도 아닌 경우 넣겠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형이 문자열이 그 실수로 변환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변환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형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한번 여기까지만 실행해 볼게요. 형 변환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오류가 안 난 것 같아요. 한번 이거를 내용을 볼게요. 자, 보시면 물음표는 전달이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 비어 있는 것도 널로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03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엉터리도 정리가 됐죠. 마찬가지로 나머지 그 평균 기온 말고 최저 기온이랑 최고 기온도 얼른 해볼게요. 최저 기온. 아이고. 그냥 바꿀게요. 최저를 평균을 최저로. 그 다음 최저를 최고로 바꿔서 실행. 자,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 볼게요. 예. 제대로 들어갔네요. 자, 모든 게 정상으로 됐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평균 기온부터 최고 기온까지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삭제하고, 새로 만든 이 세 개의 열을 실제로 쓰는 열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려면 그냥 여기서 딜리트 키 눌러서 또는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삭제를 해도 됩니다. 삭제. 물론 이런 과정은 다 쿼리로 할 수가 있는데, 쿼리는 이제 다음 달에 하기로 하고요. 이번 달에는 일단은 이 도구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관리 도구로 하겠습니다. 이름 수정으로 가면은 아예 디자이너로 갑니다. 이름 바꾸기로 하시면 여기서 바로 이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부분,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렇게 편집으로 해서 뭐 데이터를 만약에 찾았다면 바꿀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널하고 널이 무슨 개념인지 좀 아셨을 거예요. 이제 널은 데이터가 없는 거를 표현하는 거고요. 데이터가 없는 것과 문자열, 빈 문자열이 있는 거는 차이가 있다. 아까 쿼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빈 문자열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는데, 여기 이게 빈 문자열입니다. 이 빈 문자열이고, 뭐 때에 따라서는 막 그 어떤 사람이 데이터를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있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뭐 이 뒤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시면 뒤에 이렇게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1월 4일 뒤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조건문을 쓰게 되면 조건에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1월 4일로 누가 봐도 1월 4일인데 이거 찾기를 하면 안 나오는 걸 보여드릴게요.
날짜가 1월 4일인 거를 찾아라. 아주 정상적인 문법인데 이거 찾아주네. 야, 이러면 안 되는. 대단하다. 어떻게 찾았지? 잠깐만요. 맞나? 1월 4일. 뒤에 거 알아서 줄여주네. 이거 1월 6일 거 해볼게요. 1월 6일. 원래는 이건데 안 나오죠? 이게 프로그램이 뒤에 있는 공백은 알아서 잘라주네요. 앞에 있는 공백은 안 잘라주고. 보시면 지금 1월 6일 게 안 나오죠? 분명히 보면은 1월 6일 게 있는데 당연히 이 앞에 있는 이 문자들 때문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쿼리입니다. 쿼리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제대로 된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은 저희가 다음 달에 할 내용이고요. 어쨌든 데이터를 가져오면 데이터를 좀 훑어보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들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하는 과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게 비어있는 건지 널인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숫자인지 문자인지 이런 이 데이터형들을 지정을 잘 해줘야 되고, 데이터형 지정이 도저히 안 돼서 어렵다 그러면 일단은 문자열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고 이 나중에 형을 변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형을 변환하는 방법이 우리가 쓰는 이 도구에서 어거지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플로트형으로 되어 있는 이 평균 기온을 다른 걸로 억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수정을 하거나 테이블에 디자인을 변경을 해서 평균 기온을 현재 지금 이게 실수형인데 이걸 문자열로 바꾸고 싶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열로 변환하겠다. 이렇게 저장하면 정말로 열이 문자열로 바뀌어 있고 데이터를 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거는 문자열이지 이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술 연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자열 한번 바꾸는 거는 다시 이거를 이렇게 실수형으로 바꾸면 지금 저장이 또 돼요. 왜 되냐면 변환이 가능하니까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평균 기온에 제가 형 변환이 불가능한 내용을 넣어보겠습니다. 3도씨. 예를 들어 여기다가 한글로 쳐볼게요. 3도. 섭씨 3도. 자, 죄송합니다. 지금 플로트형이네요. 바꿀게요. 플로트가 아니라 이게 문자일일 때 문자열인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이걸 3도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3도라고 돼 있으면 자, 제가 여기서 디자인을 다시 해서 이 평균 기온을 숫자로 바꿀 거예요. 저장되나? 당연히 오류가 나죠. 데이터 형식 n.chir을 플로트로 변환하는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이 3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3도가 없었으면 저장됐고 다시 이걸 저장해 볼게요. 저장되죠. 변환됐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됐고 이 데이터형도 다 실수형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주제가 내용이 뭐냐면 요지는 뭐냐면 데이터형을 변환하는 거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굉장히 많은 편의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 데이터형 변환을 잘 하게끔 하는 거는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의 내용을 보고 변환 불가능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걸 테이블에 가져갔을 때 어떤 형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생각도 해줘야 됩니다.
이 점이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하고 내보내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지금 이 내용들은 다 전에 아까 낮에 전달해 드렸던 그 파일에 대충 들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백업하고 복원하고 이제 보안 관련된 것들을 할 건데, 요 내용은 굳이 그 1시간 다 잡아먹기에는 좀 짧은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다음 주에 이제 테이블 만드는 고 삭제하는 그 DDL,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성하는 명령어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좀 이해가 안 가거나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주신 내용이 뭐냐면, 네, 맞습니다. 그, 우리가 데이터를 취급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데이터가 누락된 게 있어요. 누락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당연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거를 취급하는 방법이 굉장히 애매해요. 만약에 이게 이 108, 108 들어가 있는 이 평균 기온이라는 것이 이게 만약에 코드고 문자열이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 부분이 오류가 발생 안 하고 그냥 빈 문자열로 들어가요. 그렇게 됐을 때 그거는 이제 잠재적인 오류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 지정을 하지 않은 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완벽하지 않은 데이터, 부정확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널이란 개념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널이란 개념이 없으면 이거 다 들어가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숫자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비어 있는데 이걸 0으로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0도인지 기온으로서의 0도인지 데이터가 없어서 0이 들어간 건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지정되지 않았다, 없다는 개념으로 여기에 널이 들어갔으면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데이터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비어 있는 거를 널로 넣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을 설명드린 거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잠깐만요. 여기서 그 데이터 가져오기 할 때 그 오류 무시하게 되면 아마 비어 있는 건 널로 넣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데이터 형변환이 안 되거나 비어 있는 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 기능을 쓴 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여기 지금 1월 8일자에 물음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널로 변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비어 있는 거 하나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취급하는 데이터들이 꼭 CSV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서 복사해서 붙이게 하는 것도 많으니까 그 비어 있는 걸 찾아서 널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거를 널로 바꿔주는 뭐 그런 일들은 흔히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똑같고 맵핑 편집을 해서 플로트 인티저 똑같고요. 대신 여기를 에러 2로 하겠습니다. 2로 하고 그 다음에 만나 보고요. 맞고 다음 오류 무시 어디 있지? 잠깐만요. 왜 마지막에 했나?
오류가 안 났는데? 잠깐만 볼게요. 보자. 에러 2를 보면, 어? 뭐야. 다시. 이거 잘못 지정했네요. 지울게요. 이 데이터 가져오기 툴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거의 20년, 15년 이상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고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제품들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무료 제품으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SQL은 잘못됐고, 플로트, 인티저 놓고, 다음 여기 있네. 무시, 다음 나왔고요. 맞고, 나왔죠. 거기서 다 무시하게 되면 이걸 없는 거는 널로 넣도록 해주네요. 만약에 비어 있는 거를 다 받아들이려면은 아까 거기서 오류 확인 부분에서 무시로 하게 되면 무시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무시라는 게 데이터가 없는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데이터가 너무 긴 경우 그것도 아마 잘라서 넣어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날짜를 지정을 이렇게 글자 수가 글자 세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0글자인데 타이트하게 10글자로 이따 잡아볼게요. 근데 여기에 필요 없는 내용,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굳이 10글자로 만약에 데이터를 넣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걸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1번하고 3번에다가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가져오기. 이 컴퓨터에 넣을 거고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3번으로 하고 매핑을 좀 타이트하게 할게요. 날짜는 아까 10글자였죠? 맞나요? 확인 다시 할게요. 자, 1, 2, 3, 4, 5, 6, 7, 8, 9, 10. 10글자만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10글자, 지점은 인티저, 나머지 플로트, 널 허용이고요. 미리 보기. 어떻게 미리 보기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자, 무시. 가져왔습니다. 테이블 목록 새로 고침하고요. 3번 선택해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원본과는 다르죠. 우리 원본에서는 이 뒤에 시간 정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잘렸잖아요. 아까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에서 이 무시를 하게 되면 이 잘려서 들어온 것도 그냥 일단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오류 처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위에 몇 행은 짧게 들어가다가 뒤쪽에서 막 긴 게 들어있는데 대충 보고서는 글자 수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뒷부분에서 잘린다.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오류를 무시한다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오류가 안 나도록 데이터를 잘 보고
충분한 길이를 잡아주고 데이터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해서 가져오는 게 더 좋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무시해서 가져왔다면 내용을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서 잘못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갔다면 다 가져갔다면 몇 개 어떤 것들이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는지 한번 카운트하는 것만 해볼게요. 카운트 에러 3번에서 지점이 몇 개 누락됐는지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러면 지점이 한 개 누락됐다. 누락된 행 전체를 보여다오. 이런 식으로 쿼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다음 시간에 쿼리는 다다음 시간에 진행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나중에 우리 단톡방에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